네, 이제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 이 행정소법 8조 볼게요, 8조. 법 적용 내. 이 8조 보면, 여기서는 뭐 이제 2항에 보면요. 행정소에 관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했을 때 좀 이따가 이제 11조, 재판 관할 내에서의 11조의 성결 문제를 볼 건데, 이 8조 2항이 민사소법 216와 218조, 216, 218조가 기판력이에요. 요 기판력도 소송 형식이에요. 기판력. 그 다음에 두 번째, 10조로 가면요. 관련 청구서 이송 및 병합 있죠? 여기 보면, 관련 청구 소송이 1항 1호에 보면, 1호를 보면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저 뒤로 가면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원상회복 청구 소송 이렇게 나왔죠. 그 중에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이게 국가배상이에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관련 청구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송 있죠. 이건 재결 취소송을 가리켜요. 그거밖에 없어요. 언니. 뭐 엄청나게 뭐 다른 소송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할 수 있어요. 혹은 처음부터 병합 제기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처분 취소송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성결 문제는 처분 등의 효력 여부 존재 여부예요. 뭐가 없어요? 이법 여부가 없어요.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 수사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한 경우에는 17, 25, 26, 33조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17, 25, 26, 33조 있죠? 이 4개 조항 있죠? 이 4개 조항을 취소 소송을 본질적으로 만드는 소송 규정이라 그래요. 법 규정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17, 25, 26, 33조는 원래 취소 소송을 위한 법 규정인데 요거를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부자유고 확인 소송 가면 다 준용해요. 17, 25, 26, 33조가.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과도 17, 25, 26, 33조가 준용되어 있어요. 자, 행정소송으로 확장시켜줘요. 자, 그래서 통지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그 원래 어떤 A 처분이 있어요. A 처분이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있어요. 이 소송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이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청구 인용을 받아야 돼요. 청구 인용을 받는데, 자, 소급 무효인 청구 인용을 받거나 아니면 당연 무효를 확인받는 무효 확인 청구 인용을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확정됐어요. 이거 확정. 이 확정된 걸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자, 처분이 무효임을 소급무효든 당연무효든 무효임을 확정받아서 일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성결 문제라 그래요. 그렇죠? 요걸 성결 문제라 그래요. 요거를 왜 성결 문제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3개잖아요. 내 돈, 내 손, 내 돈, 니한테. 그런데 문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런 뜻이잖아요. 내 돈, 니한테 법률상 원인 없이 가 있다. 근데 이 처분 무효가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 요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여기 판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리 쏙 들어가는 관계, 이걸 성결 문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성결 문제. 그러니까 원래 어린이라는 것은 요렇게 이긴 다음에
성결 문제로서 기판력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게 해서 요 판단 있죠. 요 판단만큼은 다시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가서. 그러면 뭐예요? 내 돈이에요. 이거 입증하고. 그 다음에 쟤한테 가 있는, 피고한테 내 돈이 가 있어요. 그 입증하면은 여기서도 이겨서 내 돈을 받아와요. 이거를 8조 2항의 소송 형식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요거를 8조 2항의 소송 형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10조 2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A 처분이 있고 A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니까 이건 관련 청구소송이죠. 그래서 이때는 확정된 게 아니죠. A 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 처분 무효확인 소송 혹은 A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거기에 요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걸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병합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쪽은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이 되면 기판력으로 일로 가는 거고 확정이 안 됐을 때 요걸 먼저 제기하거나 아니면 둘이를 같이 붙여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차이점이 뭐냐면 기판력 제도는 A 처분의 본안을 거치면서 소송의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와서도 소송의 단계를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 2배로 걸려요. 2배로. 소송 비용이.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1 플러스 1 해서 2개가 걸리는 게 오리지널인데 관련 청구소송 이송병합은요. 소장만 2장이지 소송 비용은 한 번 걸려요. A 처분 이쪽에서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성결 문제는요. 요거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오래요. 성결 문제. 너무너무 희한하죠? 요것만 갖고 오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송 비용도 하나지만 이제는 여기는 관련 청구소 이송병합과 비교해서 소장이 하나로 줄어들어요. 전부 다 뭐하기 위한 거냐면 소송 비용의 절약이에요. 아시겠죠? 소송 비용의 절약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의 제조사 근거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12월 29일자 위헌결정 이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랬어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 3개잖아요. 3개. 본질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의 본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에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식이 3방식이에요. 첫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하기.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기. 세 번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비판력 제도를 통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거 뭐냐면 이 문제는 그냥 점수를 굉장히 있잖아요.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 문구를 못 외우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뭐냐? only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못 풀어요, 이거. 제가 시림동 와서 제가 진짜 기하물통한 게 뭐냐면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취소 소송만 말하는 답안도 본 적이 있어요. 취소 소송만 말하는데 돌려받았을 때요. 왜? 결과 제거 청구 때문에 돌려받았을 때 결과 제거 의무 때문에 기속력 중에 청구 취소 인용 소송에서 청구 인용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판력, 대세요, 기속력이 발생해요. 근데 기속력의 내용 안에는 3개가 있죠. 반복 금지요,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가 있어요. 요 결과 제거 의무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처분청 입장에서는 이 위법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위법한 상태가 된 것을 결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
당연히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건 소송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건 정말 한마디로 개허접한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 결과 제거 의무가 있는 것이지 결과 제거 의무가 반환 의무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결과 제거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적극적인 반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소송을 이긴 사람이 그 청구 인용 판결서를 가지고 그 세무서에 가서 혹은 과세관청에 가서 야 내가 그 과세 처분을 지금 취소시켜서 이겼어. 그러니까 내 돈 돌려줘 라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 제거 의무를 진 사람은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지. 아니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의무 이행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법 개념에 그런 게 없어요. 청구를 당했을 때 하는 거예요. 청구를 당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 피동적 의무를 하죠. 그래서 기성력에 있는 결과 제거 의무가 적극적 의무가 아닙니다. 첫 번째,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걸 꼭 기억하세요. 1번. 요 1번 기억 못하면 못 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자, 처분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이 뭐냐? 처분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이란 이 처분이 무효임을 의미해요. 처분이 무효일 때 법률상 원인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조건 여기까지 써야 돼요. 외워서 여기까지. 그 다음. 자, 병이 이혼 결정 이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자, 첫째, 이게 부당 이득일 수 있냐는 거예요. 부당 이득. 즉 처분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부당 이득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은 근거 조항에 따른 재조사의 법적 효력 이게 무효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조사의 터잡은 과세 처분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자, 이 재조사 때문에 내가 돈 낸 게 아니죠. 내가 돈 낸 건 과세 처분 때문에 돈 낸 거예요. 그럼 이 과세 처분이 무효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요. 둘째는 이제부터 하나씩 과세 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가능한 이게 선결 문제예요. 이게 11조의 소송 형식이에요. 셋째는 과세 처분 취소과 과세 금액 반환 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이게 10조 2항의 소송 형식이에요. 넷째, 과세 처분 취소에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후에 과세 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이게 기판력 제도를 이용하는 소송 형식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끝판왕 문제예요. 요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에 관한 끝판왕 문제예요. 이게 선결 문제에 관한. 그래서 요 문제는 한 두세 번 정도를 읽거나 아니면 한두 번 정도를 직접 컴퓨터로 써보면서 이 손가락에도 좀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선결 문제는 매번 나와요. 진짜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거 변호사들 먹고 사는 길이거든요. 이게 필드로 나가면. 그러면 위헌 결정을 받은 근거 조항에 따른 재조사를 한 다음에 그 재조사에 터잡아서 과세처분이 나왔거든요. 야, 이 편이 왜 나왔냐면 과세처분 그 자체는 이법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세처분 그 자체는 이법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법한 재조사 때문에 과세처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치 독수독과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판례. 헌법재판소의 이혼 결정의 효력은 이혼 재청을 한 당해사건, 그 다음에 이혼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사건의 이혼 여부가 하여 헌법재판소에 이혼 여부 심판 재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이혼 여부 심판 재청 신청을 한 경우에 당해사건. 옛날에는 이거를 병행사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해사건을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이혼 재청 신청하지 않느냐 했지만 당해 범죄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적인 사건. 그 다음에 이혼 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다만 제소된 일반 사건만은 취소의 제소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 제소기간 경과해서 확정력이다. 뭐죠 이거? 불가증력이죠.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이혼 결정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혼 결정의 소급표는 있잖아요. 일반적 효력이 아니에요. 개별인들마다 똑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소급표가 미치고 누구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아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것도. 왜? 이거는 잠자는 자는 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사안의 경우
자, 병이 제기하는 소송은 일반 사건에 속한다. 이건 이제 위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냥. 그런데 병은요, 세무조사로서의 제조사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따라서 확정력이 발생한 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조사에 이혼 결정의 소급표가 미쳐버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중요한 말이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2017년 12월 29일 이혼 결정을 받은 근거 조항에 따른 제조사는요. 자, 이혼 결정 소급표가 미치니까 근거 없는 처분이 돼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명백하지 않죠, 이거. 이 조항이. 그래서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도 하나 썼어요. 중대한 법규 위반과 있잖아요. 명백한 법규 위반은 이게 한 단어예요. 둘을 자르면 안 돼요. 중대한 법규 위반, 중대하지 않은 법규 위반. 명백한 법규 위반, 명백하지 않은 법규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중대한 법규 위반이다,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니다.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명백한 법규 위반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나 아니에요. 이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대 하나, 명백하지 않은 취소사유죠. 따라서 위법한 제조사에 터잡은 과세처분은요. 적법 절차의 원리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그 위법성 정도는 취소사유이므로 과세초원의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실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근데 자, 과세금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자, 지금 과세처분은 있잖아요. 과세처분 법적 효력이 지금 취소 사유이고 여기에다 뭔 말이 또 하나 더 들어갔으면 훨씬 좋아요. 뭐다? 자, 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정말 좋죠. 설문에 보니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 유효하죠. 유효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과세 처분의 법적 효력은 위법한데 유효해요. 그래서 과세 처분에 따라 납부하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과세 금액은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하는 금전이 아니죠. 따라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자, 갑은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의 과세금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이거 실제 공부할 때는 이 표현 되게 참 싫었거든요. 아니, 가능한데 져요. 이렇게 되는 거하고 아예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약속된 용어예요. 이 시험 문제만큼 약속된 용어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법무부에 이거 똑같은 기출이에요. 이 출제자가 이 국어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97년도에 처음으로 법무부에서 이의제기를 허용을 했어요. 우리 그전에는 이의제기도 못했어요, 사실. 문제가 개판이어도 이의제기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의제기하니까 이의제기에 본물 터지듯이 올라간 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문제 출제된 게 다 비문이다. 비문도 많았지만 알고 봤더니 약속된 용어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처분 취소과 과세금 반환 청구성을 병합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동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자, 과세금 반환 청구성은 하나씩 그냥 법조문 그대로 사안포섭 하시면 돼요. 이것 좀 쉬운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없으면 당황해버려요. 못 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동법 제10조 제1항을 그냥 보고 베끼면 돼. 그 대신 그 용어들만 구체적인 소송의 표현으로 바꿔주면 돼요. 일단 과세금 반환 청구소로 바꿔주고 과세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다. 즉 처분과 관련되는 소송이다. 그러니 뭐예요? 관련 청구 소송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써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판례 요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 이게 핵심이죠. 그라는 말이. 그러니까 만약에 1심에 처분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1심에서 그 소송 절차에서 이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해요.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요. 충분하다 그 말은 뭐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요. 무슨 얘기냐? 각 신급별로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당해 처분과 부당 관련 청구 소송이 운명을 같이 한다. 2심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처분 취소송에서 졌어요. 청구
기각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패소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의 당해 처분 시효는 충분하고 그 처분 취소가 확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요거 부분 논점. 병은 과세분 소송에서 과세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청구 인용이 가능해요. 그 소송에서. 따라서 그 소송 절차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된다. 따라서 동법제 10조 제2항에 하여 과세처분 취소과 과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쟁의 형식 때는 가능하다. 이긴다가 아니라 여기는 가능하지 않는다. 여기는 가능하다. 그 다음 자 과세처분 취소의 청구 인용 판결을 받은 후에 과세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자 과세처분 취소에서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동법제 1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헌법 제216조와 제218조에 의해 과세금액 부과처분의 소급무효의 기판력이 발생해요. 이거요. 소급무효라는 요 판단의 기판력. 근데 소급무효가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하죠. 무효이기 때문에. 소급무효가 된 과세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하게 되므로 자 후소인 과세금액 반환 청구소송은 승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병은 과세처분 시송에서 청구 인용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후에 과세금액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설문 해결 병이 제조사의 근거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3년 12월 29일 이행 결정 이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자 11조는 성격 문제는 못해요. 10조 2항하고 동법제 8조 2항에 한 소송이다. 이렇게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반환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뭐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only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다. 근데 이 only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옆에 곁다리로 붙어지는 소송들이 있을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병합제기, 두 번째는 기판역제도 이용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 다음에 병합제기, 그 다음에 기판역제도 이용 계속 다 똑같아요. 구조가. 변호사 시험에서 계속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한번 볼게요. 자, 행정행위의 효력 및 확정된 기각 판결의 효력 그리고 국가배상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과 관련한 이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행정행위의 효력, 확정된 기각 판결의 효력, 그리고 국가배상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 이렇게 세 개.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저기서 행정행위의 효력은 뭘 말하냐 하면요. 공정력을 말합니다. 이거 공정력. 행정의 효력이 공정력이에요. 위법률요. 그 다음에 확정된 기각 판결의 효력은요. 이 처분의 적법이에요. 처분의 적법인데 이 처분의 적법하고 여효력하고 처분의 적법이라는 여효력과 여기 그 판단이네. 판단. 적법이라는 판단과 여기 국가배상 성립요건 위법성이지. 위법성과 요게 크기가 같냐고요. 크기가 같냐.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당황하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자, 물어보는 문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에서 행정청이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어요. 이거 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침입적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부여 해야 됩니다. 근데 손해를 입었다는 가부장이 타당한 것과 관련해 첫째, 확정된 기각 판결의 효력이 문제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기각 판결이잖아요. 기각 판결이니까 그 판단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둘째는 6월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가 돼. 처분의 효력. 셋째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소송에서 갑이 받은 기각 판결로 확정된 처분의 적법 판단 있잖아요. 이것이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소인 기판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돼. 기판력이. 그 다음에 넷째, 국가배상 청구소인 수소법원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위법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정된 기각 판결의 효력.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에서 갑이 받은 기각 판결은 항소 기간을 도과해서 확정되었어요. 확정된 기각 판결에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하다는 기판력. 그런데 6월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그럼 제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행정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자 이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자, 유효하죠. 이를 행정의 공정력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갑이 받은 기각 판결로 확정된 처분의 적법 판단이 후수인 국가배상 청구소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판력이 미친다 이 말은 뭐냐면요. 기판력은 자, 동모선이에요. 동모선. 그런데 자, 처분 있잖아요. 처분에 이법 있죠. 처분의 이법이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요. 국배청에서는 뭐가 나오냐? 자, 공무원의 직무상 집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이렇게 나와요. 공직직구 법타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 중에 이 법령 위반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처분의 위법이 있어요. 이 안에 여기는 이쪽에는 오로지 하나죠. 그럼 여기에 일이 쏙 들어가면 이거 성결 문제가 되죠. 이게 못 들어가면 성결 문제가 안 되죠. 성결 문제가 되면은 요 판단 여기에 있는 판단을 그대로 여기서 받아줘야 되죠. 왜? 반복금지어 때문에. 그런데 성결 문제가 만약 아니라면 이것이 일이 들어오는 것을 봉쇄하고 이 자기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다시 해야 되겠죠. 요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분의 위법은 협의의 행위법이 맞다. 그런데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거 성질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성질이 같다는 견해가 있고 성질이 같지 않다는 견해가 있어요. 법령 위반은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행위 위법이라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이쪽은. 그럼 이 법령 위반이 이게 행위 위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요. 그랬더니 법령 위반은 행위 위법이 아니고 결과 위법 또는 상대적 위법이래요. 아니 지금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행위 위법하고. 따라서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은 성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독자적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에서 이 법령 위반을 별도로 따지면 돼요. 그런데 이 법령 위반도 처분의 위법성 동일한 행위 위법이다. 따라서 성결 문제가 된다. 이적법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가 있고요. 법령 위반을 처분의 위법보다는 더 넓은 광의 행위 위법으로 보자는 견해가 있어요. 그거는 법이 있잖아요. 더 넓다는 거예요. 처분의 위법은 근거법 위반인데 여기에 국가배상 청구소의 법령의 위반에서의 법령은요. 법 전체라고 봐요. 법질서 전체라고. 왜냐면 공무원이 지금 위반하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은 성결 문제이나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는데 처분의 적법은 성결 문제가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판단할 수 있다는 기판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뭐에 입각하고 있냐면요. 당사자 소송을 가자는 사람들이에요. 판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례는 자, 취소 소송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기판력이 발생하죠? 자,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거 아니다. 그 결국 뭐예요? 법령 위반에 전적으로 미친다 이렇게 봐요. 판례는 기판력이 전적으로 미친다고 봅니다. 검토 소송의 유형에 따라 위법성의 의미를 달리 보는 결과 위법성서, 상대 위법성설은 법 개념상의 혼동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행위 위법설을 취하자. 그러면서 법령 위반은 처분 위법보다 더 넓은 광의 행위 위법으로 보아 처분의 위법은 기판력이 미치는 성결 문제이지만 처분의 적법은 기판력이 미치는 성결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게 이제 학설인데 이렇게 문제를 풀게끔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판례가 이 처분의 적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바가 없어요. 처분의 위법은 얘기한 적이 많은데 그래서 판례가 여기는 말이 없는데 그 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어요? 판례가? 지금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죠. 그럼 민사소송은 판례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는 변호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변호사가 주장 입증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민사소송은 거기에 대응하여 판결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처분의 적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판결이 없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처분이 적법할 때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업계 가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제자들한테. 사안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시송에서 갑이 받은 기각 판결로 확정된 처분의 적법 판단은 후수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행정법 제8조 2항 이하의 준용들은 민사소송법상 효력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뭐예요? 적법 판단에만. 위법 판단은 기판력이 미치죠. 자, 문제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독자적 위법력 판단이 가능해지죠, 지금. 독자적인 국가배당 청구성의 수소 법원이 문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책으로 위법력을 판단할 수 있냐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11조가 적용이 돼야 돼, 이제. 요거 하려면 11조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기판력까지 가면서 처분이 적법해? 그럼 확정 판결이 나왔어? 좋아. 그러면 그 8조 이제 11조로 넘어가려면 그러려면은 그거 기판력이 안 미쳐서 독자적인 그 수소법원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이제 필요해요? 법조문이 필요하죠. 법조문. 그래서 아까 행정의 효력으로 공정력이란 말이 여기서 쓰여요. 공정력은 행정의 적법성을 추정한다. 아니다. 공정력은 통용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적법성의 추정을 하려면요. 자, 적법성 추정이 뭐예요? 적법성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정이란 말은 뭘 의미하냐면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죠. 적법성은 피고인 처분청이 원래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전환되니까 누가 지금 입증을 해야 되냐면 원고가 적법성이 추정되니까 위법성을 입증해야 돼요. 원고가 위법성을 입증해야 돼요. 원고가 위법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위법성을 입증하고 위법하면은 이제 뭐냐면 취소라는 효력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수소법원에서는 이 원고가 있잖아요. 반드시 원고가 반드시 위법성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쵸? 어디서? 취소 소송의 수소법원에서. 아니,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 취소 소송의 원고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있죠. 적법 추정이니까 민사소송의 원고는 이거 입증 못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법 11조 1항은 민사법원에 대하여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만을 성결 문제의 심판을 부여하지. 지금 열거주의란 말이에요. 효력 유무 존재 여부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효 유효죠. 지금 이거 효력 유무는 무효 유효예요. 무효 유효. 그 다음에 존재 여부는 부존재 존재예요. 그러면 부존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에서 패소해요. 자, 효력 유무 존재 여부만이라고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를 전제로 한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용어예요. 그런데 심판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열거주의예요. 따라서 민사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 심사할 수 없어요.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요. 민사법원은 오히려 어디서만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어요? 원고가 취소 소송의 수소법원에서 위법성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심사할 수 있어요. 부정설.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지정된 통용력이다. 이 통용력이 뭐냐면요. 형법에서 그 금융 있죠. 금융과 화폐에 관한 제에서 배우셨어요. 금융과 화폐의 제가 뭐냐면요. 화폐의 통용을 해야 하는 제라고 그래요. 유가증권의 통용을 해야 하는 제라고 그래요. 그럼 이 통용이 뭐냐면요. 통용. 이 통자가 통념이거든요. 용자는 융통,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의뢰이 그렇다고 보면서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화폐의 통용력은 뭐냐면 의뢰의 진폐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폐임이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뢰의 반대말은 누구든지 입폐인지 혹은 개변된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안 그런데 옛날에 칼라 프린터가 나왔을 때 신림동에 모든 가게들에 입회 감별기를 뒀어요. 한번 그 신문 뉴스에 한번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 신림동에 어떤 쓰레기 같은 놈이 칼라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할머니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속여 먹고 이렇게 꼬깃꼬깃 내가지고 이렇게 담배 사가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위패를 사용해서. 자, 그런 거. 그래서 그때
입회 감별기에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통용력이 아닌 적법성 추정이라고 하면요. 2조 집회 감별은 아무나 못하고 반드시 한국은행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통용력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정력은 뭐냐면 의뢰의 이릉 유효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런데 누구든지 이릉 유효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어? 그러면 어디 가서 다퉈요? 법원 가서 다투죠. 근데 누구든지가 뭐예요? anywhere죠. 어떤 법원이라도 처분의 위법만은 통용력이니까 처분의 위법만은 따질 수가 있다. 다만 처분을 효력 부인하여 소급 무효하는 것은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어요? 취소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소법 4조 1호의 취소 소송에 행정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법조문 때문에 4조 1호의 법조문 때문에 취소및 수소법원만 취소할 수가 있다. 위법하면. 근데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디서나 가능하다. 통용력. 따라서 행정소법 제11조는 성결 문제 심판권에 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이 이 11조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로 위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자, 판례. 자,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됐어요.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됐는데 그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요. 행정 대집행 처분이 있잖아요. 무효가 돼요. 부존재로 가요. 이게 뭐예요? 이거 실효죠. 이거 실효. 효과소멸이잖아요. 지금.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면 대집행 처분의 목적 달성이에요. 목적이 달성되면 처분의 효과가 소멸돼요. 그 효과가 소멸되면은 무효 확인이라든가 취소를 구할 협의 소익이 없어져 버려요. 무조건 소각해요. 이제 더 이상 이거 행정 대집행의 위법한 행정 대집행을 더 이상 다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집행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즉 위법성 확인 플러스 효력 부인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효력 부인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취소 판결은 위법성 확인 플러스 효력 부인인데 이거 자체를 지금 못해요. 왜? 지금 소의 이익이 없어서.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행정처로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통용력 얘기죠. 자, 그래서 검토. 자, 국가배상 청구성에서 성전 문제로서 행정행위 위법성 판단은 행정의 효력 부인 취소란 말이죠.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위법성 확인에 그치는 것이다, 이거. 그 다음에 행정위법 15조의 처분의 효력에 비추어 긍정성을 팔아야 돼. 여기 행정위법법 제15조가 있잖아요. 통용력이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제는 사실상 통용력이 아니고 법률상 통용력이에요. 행정위법법 15조 때문에. 사안의 경우 과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은 성결 문제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설문의 해결.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시정에서 갑이 받은 기각 판결로 확정된 처분의 적법 판단은 후소인 과배상 청구 소송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아까 않는다고 했어요. 과배상 청구 수소법원은 자기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로 위법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판단했을 때 이 11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냐고 문제되는데 국가배상 청구소의 수소법원에서 행정청이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보여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입찰 참가 제한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갑의 주장은 그러면 타당하다 이렇다면 이건 타당하다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의 소재, 두 번째 성결 문제일까? 그랬더니 성결 문제 아니야. 그렇다면 위법 여부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11조의 적용의 문제가 생겨.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마지막 설문의 해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굳이 보지 마세요. 여기는요. 지금 당장 안 봐도 됩니다. 사실. 형사소송은 그냥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공정력이 없으니까 11조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통용력이니까 효력 부인을 하지 않는 한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원피업, 재관행, 그 다음에 집행정지라는 이제 가구제 제도를 볼 거예요.
가구제도를 보면서, 왜냐면 처분이 적법해야 가구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구제하고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서 변주입 지기처 경관참변 병단다 정조를 지켜라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준의 절형, 그 다음에 절차에서는 이협사청,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기속 재량 나눈 다음에 기속행위가 우리 사령에 나와요. 재량행위는 잘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기록형으로 넘어가거든요. 재량행위는 기록형으로 넘겨요, 대부분. 기속행위까지가 사령 출제 범위예요. 가끔 재량행위도 내긴 해요. 근데 그 재량이 내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법성이 확인됐다고 하면은 이제 판결로 넘어가서 일사기대기, 간접강제 거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제 좀 속도를 내서 그게 짱짱하게 딱 내 걸로 만들어지면 이제 아주 미친 듯이 이제 무효확인 소송, 부자유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그 다음에 그 저쪽에 이제 강론으로 가서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쭉 가면은 끝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끝낸 게 전체적으로만 5분의 1 정도 끝낸 것 같아요. 5분의 1 정도 끝냈는데, 앞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왁구를 틀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이제 조급해하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